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완전 기초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제 활용법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있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구글 크롬 설치와 기본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구글 크롬은 거의 필수가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구글 크롬부터 먼저 설치하게 되는데요. 구글 크롬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크롬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일단 구글로 들어갑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실행한 다음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ww.google.com으로 접속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타 구글 앱 및 제품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구글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크롬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롬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가 되게 되면 폴더를 여시고 구글 크롬을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완료되고요.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바로가기를 클릭 드래그해서 작업 표시줄에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작업 표시줄에 구글 크롬 바로가기가 생성이 되죠. 자, 보통 구글 크롬을 자주 이용하시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를 만들어 두시는 게 편리하겠죠. 그 다음 크롬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위치를 시켜두는 게 좋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글 크롬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바로 구글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단에 크롬 맞춤 설정 누르신 다음 구글 첫 페이지를 여러분에게 맞도록 맞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테마 변경이라고 있죠. 테마 변경에서 원하는 구글 크롬 첫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밝게와 어둡게로 밝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기 설정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들은 바로가기 추가 플러스 누르시고 여러분이 알기 쉬운 이름과 URL을 써주시면 바로 바로가기가 생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크롬 설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구글 크롬의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탭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탭이 나오게 되죠. 그 탭 앞쪽에 보면 화살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탭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최근에 이용했던 탭들이 보이게 됩니다. 가끔 웹사이트를 검색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탭을 닫는 바람에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기 위해서 한참 찾고 하시는데요. 새로 생긴 최근에 닫은 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열린 탭과 최근에 닫은 탭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닫은 탭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겠죠? 최근에 닫은 탭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닫은 탭이 많을 경우에는 직접 검색에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은 탭도 위에 있는 검색창에 입력을 하게 되면 관련된 탭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보이지 않던 탭들도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었던 탭 검색은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새 탭 버튼 옆에 보시면 크롬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마우스를 얹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열리면서 현재 메모리 사용량이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 탭을 몇 개를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탭을 열었습니다. 자, 마우스를 위쪽에 얹어 볼게요. 그러면 메모리 사용량이 26.3메가죠?
자, 그 옆은 37.6메가, 그 옆은 26.3메가. 자, 이런 식으로 각 탭마다의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한 탭에 들어가셔서 그 탭에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당 탭의 메모리 사용량이 97메가로 늘어났죠. 다른 탭은 그대로 20메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탭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탭은 메모리 사용량이 108메가가 되겠죠? 지금 접속한 이 두 페이지가 메모리 사용량이 거의 200메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웹브라우저에서 차지하는 메모리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쓰지 않는 탭들은 닫아주시는 게 좋겠죠.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탭은 그때그때 닫아주셔야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이버 같은 이런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사이트에 접속을 할 경우에는 그냥 열어놓지 마시고요. 쓰지 않을 때는 닫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 포털이기 때문에 띄워야 할 컨텐츠도 많아서 메모리 사용량도 200메가 가까이나 되죠. 나머지 두 탭을 합친 것이 이 네이버 탭 하나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지 않을 때는 닫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탭에 마우스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이트가 메모리 용량을 얼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상단 탭 좌측에 보면 작은 아이콘이 보이게 되죠. 그 작은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연 탭 오른쪽에 새 탭을 열 수도 있고요. 이 사이트에서 나오는 음을 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탭 외에 나머지 다른 탭을 전부 닫아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탭이 여러 개가 열렸을 경우에 해당 탭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다른 탭 닫기 해주시게 되면 해당 탭만 놔두고 나머지 다른 탭은 전부 닫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페이지로 들어가거나 사이트를 열었을 때 똑같은 페이지를 또 하나를 생성을 해서 비교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 주소를 복사해서 새로운 탭에 또 붙이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탭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새 탭에서 보기 누르시게 되면 똑같은 탭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같은 사이트를 열어놓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소 입력창에 보시면 못 보던 새로 생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은 사이트 정보 보기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은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만 뜨게 됩니다. 새로운 탭에서는 이 버튼이 나오지가 않죠. 구글 버튼만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주소 입력창 좌측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이 사이트는 안전하다고 하죠.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 군데의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보안상 문제가 되는 사이트도 있을 수 있죠. 여기를 보시고 이 사이트가 안전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세부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이 연결은 안전하다고 하고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비공개 사이트로 이 사이트에 전송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인증서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요. 인증서 없이 운영되는 사이트도 있죠. 그런 사이트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인증서가 없는 사이트는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 팝업 및 리디렉션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 접속을 했는데 팝업 창이 막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싫으실 경우엔 여기는 팝업 기능을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해당 사이트에서 더 이상 팝업이 뜨지 않게 되겠죠. 자, 가끔 인터넷 서핑을 하시다 보면 어떤 사이트는 팝업이 4-5개씩 한꺼번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팝업을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인데요. 여길 들어갑니다. 자, 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는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광고 맞춤 설정을 위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때 쿠키와 사이트 데이터가 사용이 되게 되죠. 내가 검색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방문한 사이트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웹브라우저에서 저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광고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 게 싫으실 경우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만 허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사이트 데이터 관리라고 나오죠? 지금 허용된 사이트가 8개라고 나옵니다. 허용된 사이트 8개에는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현재 IB96 사이트는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구글 그 외에 몇 가지 사이트에 쿠키와 사이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싫으실 경우에 여기 있는 휴지통을 눌러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눌러서 저장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상한 사이트에서 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허용 안 함으로 전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휴지통을 눌러서 지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워졌죠?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는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사이트 설정이 있습니다. 사이트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탭에서 열린 해당 사이트의 사용 데이터와 권한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용 데이터는 쿠키 2개를 사용하고 있죠. 자, IB96 사이트에서 내가 검색하거나 찾아봤던 기록들 관련해서 쿠키를 지금 2개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광고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게 싫으시면 데이터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IB96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권한들 중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차단하고 있거나 또는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사이트에서 내 카메라 또는 마이크를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는 카메라와 마이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왠지 불안하죠? 그런 것들은 전부 눌러서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악성 코드라든지 멀웨어나 바이러스 유입으로 내 개인정보가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마이크나 카메라가 달려있을 경우 그걸 이용을 해서 내 개인적인 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한 사이트가 아닌데 자주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꼭 한번 여기 들어오셔서 어떤 권한이 허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 새 탭과 새 창이 나오죠? 새로운 창과 새 탭을 여는 건데요. 그 아래에 보면 시크릿 창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방문 기록이라고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사이트들의 기록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크롬이 열려 있으면 여기에 들어와서 내 방문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단 방문 기록 누르시면 전부 확인할 수 있죠. 나만 쓰는 컴퓨터이면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내가 어디에 접속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 새 시크릿 창을 이용을 하면 내가 검색하고 이용했던 흔적들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새 시크릿 창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새 시크릿 창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크릿 모드로 크롬이 전환되게 되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시크릿 모드라고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검색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기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데이터나 쿠키에서도 제외가 되겠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반드시 이 시크릿 모드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세요. 자, 시크릿 모드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 시크릿 창 닫기라고 나오죠? X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다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이번에는 비밀번호 및 자동 완성 기능이죠. 자, 비밀번호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하다 보면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나 계정이 꼭 필요하죠. 그럼 비밀번호나 계정을 기억하거나 어디에 적어 놓으시는데요. 이 비밀번호 관리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해당 사이트의 주소, 사용자 이름과 비번, 그 다음 메모에 사이트에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써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비밀번호 관리자에 등록이 되게 되죠. 그러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비번이나 계정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적어 놓거나 기억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구글의 보안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정보가 새나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이버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사용자 이름과 사이트명, 비번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비번을 바꿨을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가입한 사이트가 최소한 10개에서 많게는 20, 30개씩은 다 될 텐데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방문 기록이 있죠. 앞서 본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 화살표를 눌렀을 때 나오는 최근에 닫은 탭 정보에 나오는 내용들을 방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기록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접속했던 사이트들 전부 확인할 수 있죠. 누구나 구글 크롬만 열려 있으면 방문 기록에 들어와서 어디에 접속을 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 어떤 정보들을 봤는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접속한 날짜와 시간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혼자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외부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이 남아있으면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삭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눌러주시면 전체가 삭제가 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삭제를 하실 경우에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상단에 보면 삭제라고 나오죠. 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 동시에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사용한 기록이 남는 것은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기록도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동기화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 다시 방문 기록 들어가시게 되면 내 기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내 기기는 현재의 구글 계정과 동일한 구글 계정을 이용하는 기기들의 방문 기록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PC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전부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어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같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계정이라도 동일한 계정에만 이런 식으로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확대 축소 기능이 있죠. 자, 일단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요. 여기는 확대 축소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페이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경우 확대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시원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버튼은 전체 화면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탭이 아예 없어지고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한 번에 전체를 볼 수 있어서 검색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전체 화면 닫기 하시면 원래 화면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번역 기능이 있죠.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이트 전체를 번역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CNN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때 이 내용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번역 누릅니다. 그러면 감지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줄 수 있죠. 우리는 한국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 옆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다른 언어 선택합니다. 그리고 언어 부분을 누르신 다음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번역 버튼 누르시면 페이지에 있는 내용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러시아, 다게스탄 지역의 반유대 폭동은 하마스에 대한 푸틴의 균형 잡힌 행동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라고 나오죠. 요즘은 인공지능 발달로 번역 기능이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뉴스 같은 것들을 보거나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색한 투로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읽으면서도 전혀 위화감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했죠. 이렇게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해외 사이트도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찾기 기능인데요. 이 찾기 기능은 해당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부분을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찾기 및 수정하기에 있는 찾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침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해주죠. 아주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가 있을 경우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이동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도구 더보기라고 있고요. 여기에 새롭게 성능 기능이 들어와 있죠. 성능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무거워서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았고 크롬을 이용하면 속도가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크롬도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 부분에 보시면 메모리 절약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크롬이 비활성 탭에서 메모리를 확보한다고 하죠. 자, 탭을 여러 개를 열어놨는데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탭은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설정 탭이 되고요. 나머지 탭들은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비활성화된 탭에서 메모리를 확보하고 활성화된 탭에 더 많은 메모리를 할당함으로써 크롬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비활성 탭을 활성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다시 활성화된 탭으로 메모리가 할당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여기 있는 성능 버튼을 켜줬을 때만 이용할 수 있겠죠. 이거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런 메모리 절약 상태에서도 내가 따로 지정한 사이트는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죠. 이게 활성 상태 유지 기능인데요. 여기는 추가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활성화할 탭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는 게 좋죠. 지금 이용하지 않는 탭인데 활성화가 될 이유는 없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활성 상태 유지 기능은 이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도구 들어가시면 작업 관리자라고 있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이 작업 관리자는 여러분이 인터넷 이용할 때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메모리 사용량과 CPU 사용량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백그라운드 작업 중에서 CPU나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경우 해당 작업은 프로세스 종료 버튼으로 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해당 사이트에서 CPU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를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내 컴퓨터를 해킹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죠. 인터넷을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사이트를 방문을 하실 경우는 한 번씩 작업 관리자에 들어오셔서 메모리 사용량, CPU, 네트워크 부분을 보시고 일정 기능이 과다하게 차지를 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기능을 프로세스 종료로 꺼주시도록 하고요. 해당 사이트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할 경우에도 그 사이트는 프로세스 종료로 꺼주시고 되도록이면 방문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새로운 기능과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브라우저는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한은 항상 이용하는 앱이죠.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화면 구성과 기본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에는 기본 브라우저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엣지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엣지가 실행이 되죠. 자, 저는 처음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은 저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이미지가 나올 텐데요.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배경을 꺼주시면 이렇게 저같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정신이 없어 보여서 배경은 보통 끄고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배경 외에 내가 원하는 배경을 얹고자 할 때는 배경 편집 들어가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배경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면 그 배경 이미지로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저는 끄고 이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 피드 설정 보시게 되면 전체 페이지 부분 보기 머리글 이렇게 나오죠. 자, 전체 페이지를 주시게 되면 바로 가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아래쪽에 뉴스 및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피드 설정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부분 보기라고 나오고요. 부분만 보이게 되겠고요.
자, 다시 누르고 머리끈 누르면 뉴스 및 카테고리 이름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카테고리에 관련된 내용이나 뉴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보기 편한 화면으로 설정을 미리 해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 설정 누르시면 피드에 대해서 팔로우할 채널을 찾는다고 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뉴스, 스포츠, 금융, 날씨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내가 원하는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예술, 행사 및 축제 채널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팔로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닫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피드에 팔로우가 나오죠. 팔로우를 누르시면 제가 팔로우한 내용 위주로 정보나 뉴스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이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해당 채널에 미리 팔로우를 해 놓으시고 팔로우를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앙에 검색창이 있겠죠. 자, 그 아래에 보시면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내가 필요 없는 바로가기일 경우 지울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우측 위쪽에 점 3개 나오죠. 자, 그걸 누르시면 제거할 수 있죠. 자, 제거를 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작업 표시줄에 고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해 볼게요. 그러면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바로가기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현재 지역의 날씨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주소 입력창이 있죠. 이 주소 입력창에 여러분이 방문하고자 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라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 보면 앱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앱 시작 관리자를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앱들이 나오게 되죠.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그 다음 투두, 캘린더, 아웃룩, 원드라이브 이런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앱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앱들을 여기서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단을 보시게 되면 분할 화면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화면이 분할이 되게 됩니다. 자, 사이트 두 군데를 비교를 하면서 봐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 놓고 따로따로 검색을 하시면 비교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제품 정보나 가격 비교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누르시면 원래대로 하나의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즐겨찾기가 있죠. 자, 여러분이 방문한 사이트에 즐겨찾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즐겨찾기 모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들어갔어요. 자, 이 네이버에 즐겨찾기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주소 입력창 우측에 있는 파란색 별 표시 누릅니다. 그러면 즐겨찾기를 추가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완료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즐겨찾기 모음 부분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금방 추가한 네이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가 필요 없으시면 다시 별 표시 누르시면 제거라고 있죠. 자, 이것은 현재 페이지를 즐겨찾기에서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즐겨찾기 전체에서 원하는 것만 제거를 하실 경우에는 상단에 즐겨찾기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곳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삭제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즐겨찾기를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눌러서 탭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측 끝에 보시면 코파일럿 기능이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시면 인터넷을 이용을 하면서 코파일럿 기능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하다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여기는 코파일럿을 이용하면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 이렇게 교차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알림 버튼이 있는데요. 이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온 알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정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알림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 전부 선택할 수 있죠. 날씨 관련 알림을 받으려면 이 부분 켜주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면 끄면 되겠죠. 그리고 커뮤니티 알림, 그다음에 모든 알림 이런 식으로 전부 원하는 알림만 설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들은 여기 있는 바로가기 추가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사이트를 추가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름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쓰시고 아래쪽 URL 입력창에 해당 사이트의 전체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해당 사이트로 가신 다음 위쪽 주소를 전체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좀 더 빠르게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 페이지 중앙에 추가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화면 구성과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 다른 브라우저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실행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설정이 있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프로필 선택하시면 우측에 브라우저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가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브라우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크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익스플로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죠. 자, 그 외 브라우저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죠. 우선 크롬 브라우저 데이터 가져오기에 가져오기 버튼을 먼저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 가져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즐겨찾기 또는 책갈피, 저장된 암호라든지 개인정보, 결제정보, 검색기록, 설정, 열린 탭, 확장 기능까지 전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즐겨찾기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대부분의 데이터를 전부 가져올 수가 있죠.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백그라운드에서 내 컴퓨터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의 데이터들을 전부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내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할 때 사용하던 계정이 있겠죠. 자, 그 계정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을 여러 개를 이용하실 경우 각 계정마다 이용하던 크롬 브라우저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자,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계정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프로필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계정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에서 해당 데이터를 전부 엣지 브라우저로 가져와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익스플로러에서도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외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가져올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가져올 항목 선택을 눌러보시면 구글 크롬, 익스플로러, 암호 CSV 파일, 책갈피 HTML 파일 이렇게만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웨일 브라우저라든지 그 외 브라우저에서 아래에 있는 정보를 전부 가져올 수는 없고요. 크롬과 익스플로러 외의 브라우저에서는 즐겨찾기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일단 다른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를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구글 크롬 실행하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북마크 및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북마크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 북마크 검색 옆에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북마크 내보내기라고 있죠. 여기서 북마크 내보내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북마크 내보내기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 저장할지 물어보고요. HTML 파일로 북마크 나오죠. 자,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엣지에서 해당 북마크 파일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른 브라우저에서 가져오기, 가져올 항목 선택하시고요. 가져오기 출처를 누르시고 여기서 즐겨찾기 또는 책갈피 HTML 파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 바탕화면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저장한 북마크가 여기 들어와 있죠. 자, 이걸 선택하고 열기 해주시면 구글 크롬의 즐겨찾기를 엣지 브라우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주로 이용하시던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를 저장해 놓은 것을 다른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소를 일일이 써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북마크를 저장해서 가져가시면 어느 컴퓨터에서든 그 북마크만 선택하면 바로 동일한 환경에서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다른 브라우저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몰입형 리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뉴스를 보시다 보면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광고들 때문에 집중해서 뉴스를 읽기가 어렵죠. 그리고 기사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광고성 기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광고 기사를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몰입해서 기사 읽기가 어렵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그런 기사들을 좀 더 편리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일단 뉴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로 들어와 봤는데요. 뉴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간중간 광고가 많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뉴스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좌측에 있는 기사 듣기 버튼을 이용하면 기사를 브라우저에서 읽어주게 됩니다. 일일이 읽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들어볼 수가 있죠. 자, 기사 듣기 해볼게요. 중부지방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오른 5일 전력 수요가. 자, 이렇게 기사를 읽어주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 위에 있는 제목이라든지 그 다음 기사 외에 나머지는 전부 제외하고 기사만 정확하게 읽어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사 내용을 들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뉴스를 열고 상단에 있는 주소 입력 창을 보시게 되면 몰입형 리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이용을 하면 기사 외의 광고나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전부 삭제하고 필요한 기사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죠. 자, 몰입형 리더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전부 사라졌죠. 그리고 기사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사만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도 소리내어 읽기 선택해서 음성으로 들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읽기 기본 설정 누르시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언어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누르시고 영어로 번역해 볼까요? 자,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 전체 페이지 번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번역해서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소리내어 읽기 해볼게요. 자, 그 대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읽어주지가 않고 굉장히 어색하게 읽어주죠. 자, 이때는 음성 옵션을 누르시고요. 음성을 코리안이 아니고 영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잉글리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The summer holidays, the strike begins. Advertisement. You have enjoyed story. 자, 이렇게 깔끔하게 번역을 해서 읽어주게 되죠.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음성 옵션도 한국어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음성 옵션도 영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다양한 기사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몰입형 리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보안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안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엣지의 상단에 있는 브라우저 필수 요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안전과 보안 네트워크라고 나오죠. 자, 안전을 보시게 되면 엣지를 이용해서 접속한 사이트를 검사를 해주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을 경우 그것도 검사를 하게 되고 위험이 있을 경우 방지를 해주고 차단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안전 관련 설정은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보안 설정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켜게 되면 악성 사이트와 다운로드로부터 내 컴퓨터를 보호를 해주게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이 보안 기능은 브라우저 중에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자료나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스마트 스크린을 꼭 켜고 이용을 하시고요.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앱 차단도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앱이 설치가 될 경우 창이 열리게 되면서 설치할 건지 물어보게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설치가 되는 그런 앱들은 엣지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 보안 부분은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안전 패널에 보시면 위험 방지와 차단된 항목에 지금 0으로 나와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0 이외에 1 이상의 숫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위험성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 어떤 위험인지 클릭하고 들어가신 다음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0이라서 나오지 않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1 이상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 어떤 사이트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조심해서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VPN 기능인데요.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 등에 접속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에 내 컴퓨터가 노출이 될 수 있죠. 자, 그럴 경우 VPN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회해서 접속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VPN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VPN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기본적으로 이 VPN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상시로 켜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켜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켜놓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현재 보호된 사이트 22개라고 나오죠. VPN으로 보호가 된 사이트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공용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을 할 경우 이 VPN을 꼭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기능만 제대로 설정을 해주셔도 각종 멀웨어나 해킹, 바이러스 등의 인터넷을 통한 공격에서 여러분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안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